이번 이 노이즈가 만들어진 게 체코에 원전 팔라고 웨스팅하우스랑 50년 노예 계약을 한다. 저도 온라인 신문사가 하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언론사에서 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야지만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전 정권이 잘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원전에 대한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공정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에서 직접 밝히는 거 아닌 이상. 근데 이거를 갑자기 언론사에서 뿌리기 시작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세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경쟁을 위해서 들어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항뉴스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을 위한 목소리 한번 내볼까 영상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자리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이슈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약간 처음엔 놀랐다가 정말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할수록 정말 열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주분들도 지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에 대한 50년의 노예 계약이다. 맞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한수원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로열티뿐만 아니라 수주를 할 수 있는 방향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수원한테는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얼만큼 훼손이 되느냐, 그걸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도록 했고요. 언론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계속해서 걱정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숨은 호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노이즈가 만들어진 게 체코에 원전 팔라고 웨스팅하우스랑 50년 노예 계약을 한다. 저도 온라인 신문사가 하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언론사에서 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야지만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50년 노예 계약이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국 한수원이랑 원래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가 막 딜레이 되고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딴지 걸고 하다 보니까 26조라는 수주 자체가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 나중엔 최종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게 원전 한 기당 1조 1,400억이라는 돈을 로열티를 납부해야 된다. 기술 사용료를 2,400억, 그리고 용역이랑 물품 구매를 9,000억, 이거를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체코 원전 수주는 2기를 수주를 했죠. 그러면 2조 2,800억 가량을 로열티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막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를 보고 정말 얼만큼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악재인가, 그거를 또 바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설계 유지보수라는 기업을 EPC라고 하죠. 이 EPC 기업의 평균적인 마진율을 보게 되면 순이익률이 한 8%에서 12%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적당하게 한 10% 정도로 이익률이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26조를 수주를 때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수원에 대한 순 마진율이 2조 6천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2조 2,800억이라는 로열티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순수익에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총 매출에서 납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사실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6조에서 2조 2,800억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용역이랑 물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 매출에서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익률이 나올 텐데 그 이익률을 그냥 다 제외하고 순 매출에서 2조 2,800억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순 이익률을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2조 2,800억을 26조 순 매출에서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 매출로 봤을 때 23조 7천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순수익률 10%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조 3,700억 가량에 대한 순수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비교를 해봤을 때 로열티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깎이는 매출 순수익은 2,300억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에 대한 기자재를 납품을 하는 거니까 한수원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네들도 그러면은 물품 싸게 공급해줘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건, 물론 9천억이라는 물품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웨스팅하우스 구매 비용도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하는 거는 원래 기대치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13조에 대한 수주 금액이 여기서 10%가 순이익률이라고 하면은 13조에서 1조 3천억을 뺀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이 인력비라든지 물품 구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1조 1,400억을 뺀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실적 우려감이 만들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가 나온 게 수출 가능 지역을 체코를 포함한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기밖에 못 간다라고 한수원한테 규제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수원한테 악재가 맞죠. 폴란드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뉴스케이퍼가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 대한 SMR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한테는 악재가 맞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실적의 파이가 줄어든 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 하락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보되 정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악재가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슈로 전 정권이 잘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원전에 대한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공정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에서 직접 밝히는 거 아닌 이상. 근데 이거를 갑자기 언론사에서 뿌리기 시작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세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경쟁을 위해서 들어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화가 나는 거는 그거에 대한 피해를 누가 본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만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뭐 방송에서도 화를 내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건데, 정말 이 시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점. 결국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 그리고 언론사에서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과대 해석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기사 찾지 마시고 노이즈가 있으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세요, 차라리. 그러면 저는 자극적이지 않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고, 뭐 제가 좋다라고 한 자리가 300%가량 상승을 한 자리,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에 대한 하락은 충분히 견뎌볼만 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최근 들어 진입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셔라, 한 번 더 달래드리고, 이게 프리장에서는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규장으로 봤을 때는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했어요. 그 정도로 강한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단타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테스트를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가 수익이 나는 결과는 카페를 통해서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같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냥 종목을 그냥 여러 가지 막 포트폴리오에다가 막 20개 30개 깔아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포트폴리오를 다 관리해드립니다. 자를 종목은 빠르게 자르고, 수익 나는 종목도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릴 정도로 계속해서 안전하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트레이딩 종목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처럼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잠깐의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커다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거나 신규 매수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타점을 잘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원전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타점, 그리고 저희가 매일같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단타방까지도 무료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원전이라고 연락 한 통씩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저희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인터페이스로 넘어가시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원전이라고 문자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담하기 인터페이스로 바로 넘어가게 되니까 거길 통해서 원전이라고 연락 남겨주시고 다양한 혜택 소개받으시고 무료로 이제는 어렵지 않게 함께 매매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응원의 메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타점은 잘만 잡으면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